신중호의 신중한 시선 앵커 브리핑을 시작하겠습니다. 간밤에 미국 증시는 3지수 모두 약세를 보였습니다. 주 재료는 오늘부터 이틀간 열리는 미국 현지에서 파월 연준 의장이 의회에서 증언을 할 예정인데요. 아무래도 FOMC 이후에 비슷한 얘기를 하겠지만 그래도 좀 약간 매파적으로 해석하지 않을까라는 그런 불안 심리가 좀 경계심이 좀 높아졌습니다. 그리고 더불어서 중국의 어떤 금리 인하가 성장률 둔화의 이슈로 좀 확산되다 보니까 전반적인 시장의 투심이 좀 가라앉았었는데요. 오늘은 그 중국 관련된 얘기를 통해서 시장 아이디어를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지표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드려보겠습니다. 보시는 차트는 미국과 중국의 성장률 차트입니다. 위에 있는 차트는 이제 오른쪽에 있는 수치를 보시면 되는데 중국의 성장률, 올해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이고 밑에 있는 차트는 미국의 성장률 차트라고 보시면 될 텐데요. 육안으로 보시기에도 지난 연말부터 2분기까지는 미국과 중국에 대한 성장률의 기대, 리세션이 아니라 더불어서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로 상당히 많은 상승 작용이 있었는데 최근 조금은 다른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중국 같은 경우에 이 5월부터 한 달 반 동안 어떻게 보면 성장률에 대한 전망치가 내려오고 있는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요. 연초 이후에 가파르게 이렇게 상향 조정되다가 이렇게 미국은 그래도 유지가 되는데 중국 같은 경우에는 내려오고 있는 이유는 아시겠지만 리오프닝의 그 강도가 좀 얕아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아시겠지만 리오프닝을 시작하게 되면 코로나가 2차 웨이브, 즉 2차 파동이 생기지 않습니까? 이 부분부터 발생을 했습니다. 그래서 공장을 못 나가고 리오프닝이 둔화되고 제조업 PMI가 하락하는 그 모습이 반영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로 인해서 이 중국은 빠르게 금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MLF 더불어서 어제 같은 경우에는 LPR, 즉 장기금리에 대한 금리를 내려주면서 성장률을 좀 올려주려고 하는 모습이 있는데 아직은 불안하다라는 시선이 맞지만 그래도 중국은 조금 더 앞서서 정책을 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아마 다음 달에는 또 지준율 인하까지 만지작거리지 않을까 이런 기대가 있기 때문에 미국에 대한 반영이 됐다면 앞으로는 역발상으로 중국이 이렇게 낮아지는 성장률을 끌어올리는 정책에 대해서 기대를 해봐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차트에서 우리는 또 하나의 아이디어를 얻을 수가 있습니다. 바로 미국, 한국, 그리고 중국의 통화 가치의 변화입니다. 2018년부터 보시면 이 달러화 지수, 그리고 위안화, 그리고 원화입니다. 이게 달러 대비 위안화의 가치, 달러 대비 원화의 가치이기 때문에 올라간다라는 것은 원화가 강해지고 위안화가 강해지는 거로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보시면 아시겠지만 달러화가 이렇게 약세, 지금 지난 11월부터 무려 10% 가까이 하락을 하다 보니까 이게 피봇에 대한 기대, 피봇까지 발생하는 이 구간에서 글로벌 증시가 상승을 했고 우리나라 원화도 빠르게 1,450원에서 1,250원까지 절상이 됐습니다. 근데 보시면 아시겠지만 위안화 같은 경우는요, 작년 11월 저점까지 다시 내려오는 상황이에요. 그리고 5월 이후에 보시면 우리나라 원화는 또 강세를 보여주고 있지만 위안화는 좀체 이 약세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되는 그 모습 때문이다라고 보시면 될 텐데 여기서 역발상 아이디어가 나오죠. 뭐냐? 이렇게 달러화가 크게 이제는 강세, 물론 이제 안정을 찾아간다라는 측면에서 본다면 좀 뭐랄까요? 위안화가 강세를 보여줘야만이 지금 바통을 이어받을 수 있는 수요가 있다. 이런 얘기를 할 수가 있거든요. 유럽도 일본도 미국도 한국도 모두 오른 상태에서 조금 소외되어 있었던 중국, 물론 중국에 대한 기대가 여전히 낮은 건 맞지만 리오프닝이 다시 재개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고 왜 코로나가 정점을 지나서 또 다시 내려오고 있거든요. 더불어서 정책적인 부양책이 나온다라는 거는 위안화가 다시 강세로 갈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라는 측면에 저희들은 좀 신경을 써야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증시에는 어떤 아이디어가 될지 이 차트를 보면서 말씀을 좀 들어보겠습니다. 차트를 보시면은 이 코스피와 중국 경기 소외주 업종 대표주를 제가 이 파란 선으로 평균 수익률을 내왔고
이 주홍색은 이제 코스피입니다. 유관으로 보시기에도 지난 6월부터 1년 전의 주가이거든요. 1년 동안의 주가인데 잘 따라오다가 5월 이후에 이렇게 소위 말하는 다이버전스가 났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위안화가 좀채 강세로 못 가고 있는 상황, 더불어서 중국의 성장률이 둔화되는 상황에서 코스피는 그래도 미국의 성장, 뭐 반도체나 AI, 뭐 이런 자동차의 선순환으로 인해서 상승을 했지만 이렇게 좀 부진해 있는 상황을 볼 수가 있는데 공교롭게도 이제 중국의 정책이 나오면서 이렇게 시장은 좀 둔화되고 있지만 밑에서 다시 올라오고 있는 선순환, 소외 업종의 탄력이 부각되고 있습니다. 여기 들어가 있는 업종은 순수화학, 화학에서도 배터리가 들어가 있지 않은 순수화학의 업종 대표주, 운송, 항공의 업종 대표주, 면세점의 업종 대표주, 화장품의 대표주입니다. 점차 지금 시장에서 관심이 가는 업종들이 아니죠. 왜? 중국의 경기와 밀접하고 더불어서 리오프닝과 소외되어 있기 때문인데요. 시장이 조금 둔화될 때 올라오고 있는 모습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정리를 하자면 중국 경기에 대한 부양책이 이제 조금씩 부각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의 브리핑을 좀 정리해 보겠습니다. 중국 경제 성장률 하향이 본격화되고 있기 때문에 정책 당국이 움직이고 있다. 유독 약했던 위안화가 어쩌면 이제 강세 시점이 조금씩은 다가오고 있다. 더불어서 한국 시장에서는 그동안 소외되었던 중국 경기, 더불어서 소외 업종이 부각이 되고 있는 점은 우리 시장의 투자 아이디어를 제공해주고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신중한 시선이었습니다. 오늘도 성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